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것의 결과이다.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정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정신의 균열이 넓고 많을수록 깊은 곳으로부터 더욱 강해진다. 인간은 가장 힘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 만약 그것들로부터 의미를 본다면 모든 시련은 그 의미를 만드는 데 있다.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갈등을 극복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남긴다. 어떤 변화가 어디선가 시작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을 겪고 그것을 완수할 사람은 오직 한 개인이다. 변화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든지 가능하다. 사람은 어려움을 필요로 한다. 어려움은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고통 없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없다. 슬픈 진실은 인간의 실제 삶은 낮과 밤, 탄생과 죽음,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이라는 어쩔 수 없는 대립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승리할 것인지, 선이 악을 이겨낼 것인지, 기쁨이 고통을 이겨낼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인생은 전쟁터다. 그것은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 존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잘하지 않을 뿐이다. 보여주기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곳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이미 문제 절반의 해결책이다. 행복한 삶도 어둠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슬픔에 의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행복이란 말은 의미를 잃는다. 인내와 평정을 가지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경험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다.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무엇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혼자 있어야 한다. 이 경험만이 자신을 파괴할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한다.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찾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 영혼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인도 요가를 포함한 모든 운동을 할 것이고 엄격한 식이요법을 준수하고 전 세계의 문학을 배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혼자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내면과 영혼에서 유용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보면 대체로 자신의 의지나 합리적 결정보다 본능과 다양한 무의식적 요소들과 관계가 깊다. 한 사람의 맞는 구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옥죄다. 모두에게 동일한 보편타당한 삶의 처방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삶의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어떤 자연 재앙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정신적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적절한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당신의 시야가 분명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내면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잠재력을 포함한다. 만약 그 잠재력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낭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영혼은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당신의 무모함을 필요로 한다. 만약 당신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의 많은 악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절망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대다수는 노골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도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자신에게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이 비극을 키우고 지속해 나가는지 전혀 모른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괴롭힘 당한 사람이 괴롭히는 자로 변한다. 인간의 최대 적은 인간이다.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은 기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닌 인간 자신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인의 악은 우리 자신의 악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사악한 것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악에서 많은 선한 일이 내게 찾아왔다. 침묵을 지키고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을 함으로써 나는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특이한 지식, 그리고 특이한 힘을 갖게 되었다. 난 항상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제압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들을 상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 태양과 그림자가 번갈아 계속된다. 나의 본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생생해진다. 사람의 만남은 화학 반응과 같다. 두 개의 인격이 서로 만나는 것은 두 개의 화학 물질이 서로 접촉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만남을 통해 두 인격 모두가 변화하게 되어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바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심리적 실수는 자기 안의 그림자를 남들에게 더 씌우는 것이다. 이것이 거의 모든 분쟁의 근원이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수천 개의 변장을 하고 여러 번 만난다. 만약 우리가 아이에게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바꿔야 하는 일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나의 환자 중 약 3분의 1은 임상적으로 명확한 신경증을 앓고 있지 않지만 삶의 무의식과 공허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신경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신의 그룹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목표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경질적이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삶의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성취로 만족할 때 신경질적이 되는 것을 자주 봐왔다. 그들은 지위, 결혼, 평판, 돈의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그들이 추구하던 것을 성취했을 때에도 불행하고 신경질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너무 좁은 영적인 범위 안에 갇혀 있다. 그들의 삶은 충분한 내용,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그들이 더 넓은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경증은 사라진다. 인간은 무의미한 삶을 견딜 수 없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다. 젊음이라는 술은 나이가 들면서 항상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흐려지기도 한다. 진짜 인생은 40살에 시작한다. 그때까지 당신은 단지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주어진 순간에 주어진 장소에서 태어났다. 포도주의 오랜 세월처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해와 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삶의 전반부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전념하고 후반부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버리면 된다.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삶의 후반부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실과 이상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봉사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 단계를 밟는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전반부처럼 삶의 후반부를 살 수 없다. 아침에 위대한 것은 저녁에 거의 없고 아침에 진실했던 것은 저녁에 거짓이 될 것이다. 인생은 늘 뿌리에 사는 식물처럼 느껴져 왔다. 진정한 삶은 보이지 않고 뿌리 줄기에 숨겨져 있다. 땅 위에 나타나는 부분은 단 한 번의 여름 동안만 지속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찰나에 지나가는 꽃이다. 오직 뿌리 줄기만 남는다. 중년은 지배적인 자아를 버리고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의미를 숙고하는 시간이다. 노년층은 자신의 삶이 부풀어 오르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는 내적 과정이 삶의 수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노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이다. 인간이 70세나 80세까지 장수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중년의 삶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젊은 날에 가련한 부산물이 될 수 있다. 죽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빼앗는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결혼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결혼이 어떠한 위기도 겪지 않고 부드럽게 개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절대 없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울증은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같다. 그녀가 나타나면 그녀를 쫓아내지 마라. 그녀를 초대하고 자리를 제공하고 그녀를 손님처럼 대하고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라. 사람들은 식물처럼 자란다. 빛에 비친 식물도 있고 그늘에 있는 식물도 있다. 이처럼 빛이 아닌 그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어렸을 때 나는 혼자라고 느꼈고 지금도 혼자라고 느낀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대부분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관점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존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린 사람을 보여주면 치료해 주겠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면 그는 외로워진다. 매력적인 여성이 독신이라면 그것은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재능은 인류의 나무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종종 가장 위험한 열매이다. 그것들은 잘 부러지는 가장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지성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정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지성의 판단은 기껏해야 진리의 절반에 불과하며 정직한 사람이면 그게 전부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사악한 수단을 사용할 위험에 처해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당대의 위인들의 명언 또는 글과 이야기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